우리가 드디어 학기 편을 지나서 오늘 처음 위정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위정편 제1장이 꽤 어렵습니다. 바로 천문에 관한 글이 있어서인데요. 요새 논어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천문을 잘 몰라서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4년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돌에 새기게 되는데요. 권양촌 같은 대학자도 천문을 잘 몰라서 류금원이라는 분을 초빙해야만 되었던 모양입니다. 류금원이라는 분은 고려조에서 벼슬 하다가 조선이 들어서자 고향 서산으로 낙향해버렸는데 양촌도 천문도를 제작하는 것은 류금원 같은 천문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그를 초빙해다 제작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관상감 같은 데에 가서 물어라도 보겠는데 저도 역시 천문학은 배우지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한 대로라도 강의해 보겠습니다. 논어정이나 논어집석 같은 주석서들을 보더라도 위정편 제1장의 주석은 천문 해설하는데 99%를 할애했습니다. 이걸 다 강의하려면 10시간은 강의해야 될 정도로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본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북극과 북극성이 다르다는 것과 더군다나 북극성은 북두칠성과 전혀 다른 별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지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천구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초정의 논어정이나 정욱정이 쓴 논어집석 외에도 논어에 관한 여러 주석서들을 두루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정이나 논어집석의 위정편 주석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독해력을 기르는 차원에서는 한번 공부를 해봄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달했던 시기라 논어정이나 논어집석이 여러 고전들 중에서 체증해서 장광하게 나열해 놓기는 했지만 결론다운 결론이 없는데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낸 양백준 교수가 짧은 몇 마디로 위정편 첫 장의 핵심을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오늘 양백준 교수의 주석서 논어역주에 있는 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혹시 중국의 중화서국에서 간행한 논어정이나 논어집석을 사와서 보시는 분은 책에 있는 표점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간행한 책이 표점을 잘못 따라 놓은 곳이 너무 많아서 저는 표점을 전부 무시하고 강의하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토를 다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화서국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출판사라면 교정을 보는 사람들도 실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에서 유명한 실력자라 할지라도 고문을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사실 고문의 어려움이 이렇게 심한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어려움을 이기고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시도 있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도 반드시 됩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은 뭐니 해도 끝부분에 있는 범시왈부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쉬운 문장인데 글이 매우 추상적인 글이라 선유들도 이 부분을 잘 몰랐는지 여기에 추가적인 소를 달아놓은 분도 없고 요새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대강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추상적인 글을 각종 경전에서 끌어다가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위정편 첫 강 시작하겠습니다. 요 위정편 강의하면서요, 논어 집석이라든지, 논어 정이라든지, 그 외에 여타 다른 책들도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제이라, 지금 같으면 제2 위정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건 옛날 표현 방식이 이랬던 모양입니다. 범 24장이라 모두 24장이다. 자왈 위정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기소든 이 중성 공진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들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덕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이 요 다스릴 위자로 쓰였고요. 비유하다 할 때 비자고 요 같을 여자입니다. 비유하면 요 아래 내용과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북신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거든 이 중성 요 별들이 요 공지를 갖다가 주자는 이제 귀향지라고 풀었습니다. 주석에서. 그러면 그쪽을 향하고
그쪽으로 기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낸 양벽준 교수는 요거를 그냥 둘러싸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지위원은 정야니 소위 정인지 부정야라. 정이라는 글자 되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자의 글자 뜻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은자가, 우리가 뭐 7원시, 뭐 5원시 하면은, 5글자로 된 시, 뭐 7글자로 된 시,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자의 말 뜻은 그런 뜻입니다. 글자 뜻은 그런 뜻이고요.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 써있자는 정자를 갖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로써 타인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우리말답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르지 못한 타인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말답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아까 해석한 거하고 여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덕으로서 요 정인지 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아닐지는 이제 여기를 보고 보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 진씨발 수훈 정자는 본 부자 정자는 정야니 자솔이 정이면 숙감 부정지으니 개이 정질이 어니요. 약 제3장 집주에 운 정은위 법제 금령은 지정지 실사 언야니라. 신한진 씨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첫머리에 여기는 요 훈자하고 정자 사이에 요 써있지 하나 있는 걸로 보고 해석을 하면 더 쉽습니다. 정자로서 훈고를 낸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요 본자는 이제 좀 뒤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부자께서 요 지금 정자는 정연이 여기서부터는 노노 안연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노녀 안연편에 그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서 대답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는 뜻이니, 자자는 이제 대부를 다 자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 당시에 개강자가 노나라의 이제 정경대신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노나라 임금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들이 이제 개씨들인데, 개씨가 여러 대 동안 그렇게 해와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대부께서 발음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 그런 뜻이겠습니다. 누가 감히 바르지 않으려고 하는 뜻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거한 뜻이니, 그러니까 요 정자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훈고를 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질이 어니요. 요 개자는 이제 아마도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위에 하위자 하나 있는 걸로 보고, 생략 한글로 보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을 다스리는 이 이치를 가지고 하면 여기 또 이제 사실 말일이 하나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말한 것이요, 제3장에 집주에서 이르기를, 집주는 이제 요 논어 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요 3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2장이 아니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자 아래 것을 이른다 이런 뜻이고요. 법제나 금령을 이른다고 말했으니, 그러면 이제 요 직자까지 사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요 정자도 위에 하위자 하나 있는 걸로 보고요. 국정을 다스리는 실제의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여기를 보자고 그러면 국정을 다스리는 이치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그렇게 정인지 부정으로 바로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해석한 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덕주위원은 즉위하니 행도의 유두거 심야라. 여기 아까 여기 같은 용법으로 들어왔죠. 덕이라는 글자 뜻은 사실 그런 뜻입니다. 득이라는 의미이니, 그러면 여기 득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를 뭐 강의하는 분들이 뭐 사이버상에 아무 데를 뒤져봐도 여기 득자를 뭐 얻을 득자다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득자는 알득자로 쓰인 거예요. 터득하다 우리가 왜 그러죠? 덕주위원은 터득했다는 뜻이니 그런 뜻이에요. 도를 행하다가 마음에 터득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를 또 이게 무슨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논어를 100번 읽어본 분들도 이 도가 무슨 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99%는 모를 것입니다. 여기 도가 바로 그 우주 만물의 본원이자 본체인 그 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천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인간은 하늘이 운행하는 천도 속에서 그 일부로서 천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도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아마 말하자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천도에 이제 짝이 되는 개념으로 여기 인도라고 또 하나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천도와 인도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저 인도라고 그러는 말을 한나라 때 동중서라고 그러는 사람이 오상지도를 들고 나왔죠. 인, 의, 예, 지, 신, 요 5글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말이 맹자께서 말씀하신 인, 의, 예, 지에다가 믿을 신자 신을 하나 더 보태가지고 신까지 합해서 오상지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이게 얻는 것이 아니라 터득하는 것이죠, 마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오상지도를 제 생각을 좀 보태자고 그러면은 오상지덕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도를 행하다가 내 마음속에 터득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상의 형태로, 그러니까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 덕목의 형태로 내 마음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은 득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요 도는 인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도를 행하다가 내 마음속에 터득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요 그 덕의 형태로, 5가지 덕의 형태로 쌓아놓은 것이 바로 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위정을 말하자면 논어 집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징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논어징에서 복사해온 책인데요. 논어징에서 말한 것이, 해석하는 것이 이 구주보다 낫다. 그래서 따를만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구주라고 그러면은 뭐 논어 집회라든지 논어 집주라든지 한당 이후의 모든 주석서보다 요 논어징이 낫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래 이게 낫다고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걸 어떻게,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조금씩 해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대강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자 죽을 사자 아들 자자 이러니까 내가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소공 20년 춘추자전 소공 20년 11월 기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놓은 것인데요. 위정자는 병정년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정자를 이제 집정 대신이 되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권을 잡았다는 것이니 그래야 이제 말이 되죠. 잡을 병자요. 그 집정 대신하면 이제 잡을 집자니까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 요 아래와 같다 그런 뜻이고요. 좌전에 요 이제 토를 붙여가면 조금씩 이제 분명해지겠죠. 사얻은 자필 위정홀이라. 춘추 좌전 소공 20년조에 나오는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요. 그때 이제 그 정나라가 이 초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그때 초나라와 진나라가 이제 중원에 패권을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주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공손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집정대신이 돼가지고 외교를 아주 훌륭하게 해가지고 정자산이 집정대신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아주 편안했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정자산이 아마 언제 죽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없는데 소공 21년 아마 봄쯤에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죽었다, 앓다가 죽었다 이랬으니까 아마 봄쯤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거든, 요 자는 이제 자태숙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대부니까 대부께서 반드시 집정대신이 될 것이니 요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더 하고 가는 게 낫겠네요. 이 덕은 위용 유덕지이냐라. 이 덕이라는 말은 이것을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유덕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을 이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써있자가 쓸용자하고 뜻이 똑같은 뜻을 쓰였다. 사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조선왕조실록 세종 4년 1월 1일의 기사 내용입니다. 오늘 일식이 있었다. 임금께서 소복으로 인정전 월대위로 거둥하시어 일식을 구하시었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이 의식에 맞도록 시위하였다. 문무백관들도 역시 소복하고 조방에 모여 일식을 구하니 해가 다시 나와 빛났다. 임금이 월대의 계단을 내려가시어 해를 향해 4번 절했다. 천문을 푼 기술자 이천봉이 일식 예측 시각이 15분 빨랐다는 것을 이유로 곤장을 맞았다. 예측 시각이 겨우 15분 빨랐다고 천문 기술자를 곤장을 칠 정도로 조선의 천문학이 대단했군요. 하긴 세종시대의 천문학자 이순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계산한 법이 현대의 것과 비교해도 1초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니 곤장을 맞을 만도 하겠다. 6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천문과학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어 정의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경문이니까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 주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부터 하평숙이 쓴 논어 집회입니다. 포왈 덕자는 무인이 유 북신지 불이 중성 공진이라. 포왈, 포함을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덕자는 무인이, 덕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무인이, 자기 하는 것이 없으니, 요 유자는 이제 같을 유자를 쓰였고요. 북신이 이동하지 않는데, 별들이 요 공자는 주자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귀향지한다. 요렇게 본 것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요 또 정의왈에서부터, 이게 이제 사실 유초정이 쓴 논어 정의의 내용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말한다.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왈이라는 말이, 정의왈 설문에 비는 유야라 하고, 묵자 소치편에 비하자는 거타무리 명지하라 하니, 비는 여비 동이라. 설문해자에는 그런 소리입니다. 비는, 요 유자도 비유하다 할 때 유자입니다. 유야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비는 비유한다는 뜻이고, 묵자 소치편에 비하자는,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건 또 야자 하나 더 집어넣었죠. 이건 좀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타무리 명지하라 하니 다른 물건을 들어서 이 물건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비는 여비 동이라. 요 비자가 비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비자에서 요 말씀을자 하나만 뺐죠. 다 성략해가지고도 쓰고 그렇습니다. 정주에 운 북국을 위지 북신이라 하니 차본이야 석천문이라. 정주에 이르기를 요 정씨는 이제 정강성을 말하는 것이죠. 북국을 북신이라고 이른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본래 이야 석천편의 문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순왈 북국은 천심이니 거북방하며 정사시하니 위지 북신이라. 이순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녹화가 안 돼 버렸네요. 다시 녹화해가지고 편집해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순이라는 분도 이하를 주성을 낸 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후한 말기 사람인데 그분이 환관이래요. 그런데 환관이 그 당시에 대단히 위세가 세가지고 뭐 십상신이 뭐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오경을 개정하는 작업에 일반 학자들하고 당시 유학자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개정했다가 또 석경 속에다 그걸 또 새기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깊은 성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순활 북극은 천시민이 거북방하며 정사시하야 위지 북신이라. 이순이 말하기를 북극은 천시민이 하늘의 중심이니 그런 소리입니다. 이 마음심자를 잘 보셔야 돼요. 거북방하야 북방에 있으면서도 정사시라. 요 사시를 바로 잡는다 그랬는데, 요 사시라고 그러는 것이 이 뭐 사시사철 하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겠는데, 요것은 이제 아침 해 뜨려 갖고 그 낮하고 또 저녁 해 질 무렵하고 한밤중 요 4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자리들이 시각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돌기를 돌고 그러니까 북두칠성도 아침에 본 거 초저녁에 본 거하고 뭐 밤중에 본 거하고 또 새벽에 본 거하고 다 달라요. 이게 그것을 바르게 한다, 바로 잡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지 북신이라. 그것을 그래서 북신이라고 이른다 이런 뜻이죠. 요 신자가 그러니까 뭐 떼신자로 쓰였다,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곽박왈 북극은 천지 중인이 이 정시라. 한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천중즉 천심이라. 곽박이 말하기를, 곽박도 이하주를 낸 사람입니다. 북극은 하늘의 중심이니, 아까 천심이라고 그랬죠. 천심, 천중, 요게 똑같은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사시, 아까 똑같은 내용이고 요 위에 내용하고요. 천중이, 요 천중 말입니다. 천중이 즉 요 천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 천심 요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천체 원호대 차의 최고처요 명적도극이라. 천체는 중군데 이곳이 최고 높은 곳이 되고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름이 적도극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북쪽이 항상 제일 높죠. 왜 우리가 뭐 장마전선이 북상한다 이런 소리는 해도 그 내려갔다고 해서 장마전선이 남상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우리가 보통 남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상 북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항상 북쪽에 있고 남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항남주의라고 그러죠. 칭북극자는 대남극언지라. 북극이라고 일컬은 것은 남극을 상대로 해서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성주 낙양지지는 북극 출지 36도 하고 남극 입지역 36도라. 성주 낙양지지 할 때는 요게 이제 낙양을 일컬을 때 그냥 따라 들어오는 말이에요. 앞에 성주가. 근데 사실은 이게 앞에 성자는 성황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주자는 이제 주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양을 도읍지를 만든 것이 동도낙양이라고 그러죠. 주공이 만들었어요. 북극은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나오기를 36도가 올라왔고, 사실은 그런 소리예요. 남극 입지, 남극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도 또한 36도다 이런 말이고요. 중국 제적도 북이라. 중국은 적도 북쪽에 있는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직연 북극이라. 다만 지자예요. 다만 북극만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유연야라. 그러므로 들어 말한 것이다. 북극이라고 들어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초사천문에 관유 언계며 천극 언가오하니 칭천극이라.
자, 이것은 초사천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보면은 지금 왜 이걸 또 들고 나왔느냐 그러면은 발음이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나온 그 한한대사전에는 보면은 여기를 알이라고 그랬어요. 알류라고 이렇게 독음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화사전이라든지 일본에서 나온 거 그 사전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관은 일작 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 관자를 말하는 겁니다. 관자는 요 일자는 아무개 못자하고 똑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어떤 본에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왕골 관자죠. 관자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두 음이 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사고는 이제 그 한서를 지낸 사람이죠. 당나라 사람이고요. 소금에 오활번이라 하니 비하라. 소금에는 오활번이면 왈입니까? 요 왈인데 사실 우리는 왈음은 없고요. 중국음하고 우리음하고 잠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이라고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잘못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뜻은요, 관유라고 그러는 것은 회전안의 중심축이라는 뜻이에요. 관유를 어디에 메어놨으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하는 중심축을 보면은 왜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회전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회전축이 있죠. 그것을 어디다 메어놨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메어놨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왜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새 그걸 짜매 놨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 지금 초사천문이 구론이 쓴 건데 아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는 문자입니다. 어떻게 메어놨으며 어떻게 했든 그렇게 하든지 그 천극은 어디에 얽어 놓았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극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위에 북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북극은 말하는 것인데 북극은 또 어디다가 얽어 놨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게 팔주는 하당이며 동남은 하효.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전설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곤륜산에 이제 그게 이제 땅의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8개의 기둥을 받쳐서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팔주가 어디에 해당하며 그런 소리는 어디에다가 세워놨으며 그런 소리입니다. 동남으로 왜 기울어졌는가? 전설에 따르면은 중국 전설에는 이게 공공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분탕질을 하다가 부주산을 이렇게 하늘 기둥 중에 하는데 그것을 부숴버려 가지고 그 하늘이 동남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된다고 열자 창문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형이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은 것을 갖다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했다고 이렇게 지금 전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요. 그러니 여기 북천극이라고 칭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비상경에 북극하고 여시춘추 유실함에 천추라 하니 여북극 북신 구일체의 이명야라. 그러니까 주비산경에는 북극이라고 했고 북극추라고 했고 여시춘추의 유실하면은 천추라고 했으니 북극이나 북신이 다 한 몸체인데 이름을 달리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간 고공기 장인의 야에 고저 극성하야
이정초석이라 하고 여시춘추에 역은 극성이라 하니 극은 즉 북극이요 북극은 비성명이오늘 이 고공열암에 극성자는 차취인 소시 근 북극지성하야 거입이 지별려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주간 고공기 장인편에 그런 소리입니다. 밤중에 극성을 고찰해 보아서 그로써 조석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였고, 여시 춘추에도 역시 극성이라고 말했으니 극은 바로 북극이고, 북극은 별 이름이 아니거늘 고공기와 열암에 극성이라고 칭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보는 바 북극과 가까운 별을 따라서 취자요 따를 종자여서 의미로 쓰였습니다. 거이위 지별이라 들어서 표기하여 구별하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이 지자고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글 해석해드려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 지금 주비산경에 있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뭐 설명해줘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사기 천관서에 중궁 천극성의 기일명자 태일상가야라 하니 차즉 고공기 등 소원 극성이다. 사기 천관서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궁인 천극성의 그 첫 번째 밝은 것이 밝은 별이겠네요. 요 자자가 요 태일신이 항상 거기에 거처한다 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고공기 등에서 말한 바 극성이다, 이런 뜻이고요. 진시무령이 경서 산악 천문고에 진무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서 산악 천문고라는 책 이름이고요. 인 허종경설 하야 허종경의 설을 인용해서 그런 뜻입니다. 위 구진은 대성이라 하니라. 구진은 큰 별이다, 요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 요거는 이제 유초정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그런 뜻이에요. 설원 변물편에, 요것은 이제 그 설원이라는 책 이름이고요. 선기는 북신을 이루고 구진은 추성이라 라고 했으니 이 구진 이 극성이라. 구진성을 갖다가 구진성을 이게 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북극성이라고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인 이유 차선하니 한나라 사람 때문에 이미 이런 설이 있었으니 벌로 봉보편에, 요거는 이제 벌로라는 책은 이제 동승서가 쓴 책 이름입니다. 그 봉보편에 성 막대어 북신이라 하고
별이 북신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하휴 공양전 주에 춘추에 3전이 있는데 이제 공양전, 뭐 공양전, 좌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공양전을 갖다 주는 사람이 요 하휴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 주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혹 부지 동서자, 그러니까 미혹해서 동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수시 북신이 별 신벌이라 하니, 동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북신을 보고 그로써 심과 별을 구별한다 이랬는데, 요 심성은 각항 저방 심미기 할 때 그 심성입니다. 대화 뭐 심성이라고도 하죠. 요 벌은 이제 귀루 이모 필자 삼 할 때 그 삼성에 벌성이라는 별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삼수 별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서쪽에 있는 별인데, 이것을 서양 별자리 이름으로는 이게 오리온 자리라고 그러고요. 그 오리온 자리에 허리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별을 갖다가 또 이걸 또 미티카 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별 이름입니다. 그것을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이 북신 위 성명이라, 다 북신을 갖다가 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냐고 그러면은, 아까 여기 동서를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 심성은 이제 동방칠수에 속하지 않습니까? 요 벌성이 들어있는 삼성은 그 서방칠수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동서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성이 어디 있는가, 벌성이 어디 있는가, 요것을 보고 구별을 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요것은 노로 집석에 있는 글을 뽑아온 것입니다. 맹자 진심편 주와 여시 춘추 유실함 주에 구인 논어할세 중성 공지라 하고, 성문에 공작 공하며 문선 곡수시 서와 운명론 이론에 구인 작공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맹자 진심편 주하고 여시 유실함 주에 모두 논어를 인용할 때 그런 소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중성 공지라고, 요 공자를 아까는 이제 여기 제방변이 없는 글자였어요, 경문에는. 근데 제방변이 있는 글자를 썼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문에 요 경전 성문이라고, 당나라 때 육덕명이라는 사람이 쓴 그 성문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공을 정강성이, 거기 이제 성문을 주내면서 그랬다는 소리예요. 정강성이 주내면서 여기 또 이렇게 제방부에 있는 글자를 썼고 이런 소리입니다. 문선 곡수시 서론과 운명론 이론이 구인 작공하니라. 그러니까 문선에 곡수시 서론과 운명 두 론이 다 이렇게 제방부에 있는 글자로 썼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왕부지 사서패소에 집주의 운호대 북시는 북국이니 천지 취하라 하니, 어의의 자명이나 소주의 부는 내 집이 천추성은 오이라. 사서패소에 이런 소리입니다. 그 주석서가 사서패소라는 주석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주에 있는 걸 그대로 또 인용해 왔죠. 이르기를
북신은 북극이니 천지 취하라 하니 그 뜻에 있어서는 자명하지만은 소주, 그러니까 작은 주죠. 작은 시를 쓴 주에 어지럽게 바로 천추성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뜻이고요. 신자는 차사지 명이니 신은 비성이요 성비신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이름이니 신이 별이 아니고 별도 또 신이 아니다 그런 소리죠. 북극은 유기소이 무기력이니 북극은 그 자리는 있는데 그 자취는 없으니 가히 의칙이 불가 이상 관이니 의칙 그러니까 헤아리다 이런 뜻이에요.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가히요 요 상자는 이제 모습이죠. 형상으로서 볼 수는 불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없으며 여 남극 대립하야 이위 천선치 뉴라. 남극과 더불어 상대를 이루어서 이룰 입자요. 하늘이 선은 그러니까 다 돈다 이런 뜻이죠. 돈은 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혼이 아니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혼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천이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소리겠습니다. 범성지속 제8중 수요천이요 이 북극즉 제9중 정동천이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모든 별의 속은 그럴 뜻이겠고요. 다 요 제8중 수요천에 있는데 북극은 요 9중 정동천에 있다 이런 소리인데 여기 이제 요것이 지금 성호사설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떤 것인가 요걸 좀 말씀드리느라고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그럽니다. 요 리시위 12중자는 리시는 이제 마테오 리치를 갖다가 그냥 음역해가지고 리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중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천주시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 리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12중천이라고 그러는 것은 요 천자는 이제 더할 천자죠. 영정천과 동서쇠차천과 남병쇠차천을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 위자가 다시 일로 와서요. 약 천추지 위성이 내 북두 표하야 성두이 표부동이라. 천추의 별됨이 바로 북두는 이제 북두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두칠성의 자루와 같아서 성두는 이동하는데 성두는 이제 국자의 자루, 요거는 자루면은 요거 이제 움푹 국 뜨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통 우리들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성두는 옮겨가는데 자루는 이동하지 않는다. 않는다. 연이나 역 수두 좌선하니 불능상거 기소라. 그러나 성두죠. 성두를 따라서 역시 성두를 따라서
좌선에 하니, 좌측으로 도니,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는 불능 없다, 이런 뜻이고요. 오 참이성원 중에 유극성자 하니 이 거극 증명이라. 또 참이성 이 탐원자는 이게 이제 에어려 이런 소리죠. 참이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임금이 계신 자리라고, 우리가 보통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참이성을 갖다가 객성이 침범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나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에어리 안에 그런 소리입니다. 그 원중이라는 말이 극성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 극과의 거리로서 이름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극성이라고 그러는 게 극과 가까운 거리로서 그런 이름을 얻었다, 그런 뜻이겠죠. 극은 무가견이요. 그러니까 극은 볼 수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관상자, 상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별을 보는 사람이지, 뭐 우리가 관상 본다 할 때 그 관상이 아니고요. 하늘의 상을 관찰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겠습니다. 인차성이 방불기처라. 이 별이 사실은 유자 하나 있어야 돼요. 있을 유자. 이 별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소리입니다. 그로써 그 자리를 방부로 이제 어렴풋하다, 이런 뜻인데, 어렴풋이 그 자리를 짐작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신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자리가 어디가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별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성이 윤전어 국지 사윤이 비능 여극 이개 부동이라. 이 별이 극의 사방 주위를, 요건 돈다는 뜻이고요. 돈이 능히 극과 더불어 다 이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겠고요. 극은 이기 주천이 아니요. 극이라고 말한 것은 하늘의 기둥으로서 말한 것이고, 하늘 기둥되는 점으로서 말한 것이고, 이런 소리입니다. 추는 이 기위 운동지 주의언이라. 언이요. 추는 운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요. 신은 즉 이 기위 12사지 중이 어냐라. 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12사, 그러니까 12자리, 자축인무하고서 12자리가 있죠. 중심이 되는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겠고요. 소진함이 이야 정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유 석 북신자 자의하다. 여러 유생들이 북신을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많다, 이런 뜻이고요. 개사전에 역유태극이라는 말이 있고, 이런 소리예요. 마융주에서 이것은 태극을 갖다가 북신이라고 했고, 이런 소리입니다. 역에원 태극시 상이나 생양이나 북신 부득 생양이라 하니 마설이 비하라. 태극에서는 양이를 태극이 양이를 낳는다라고 말했는데, 북신은 요것은 이제 그러니까
마융의 주에 있는 말입니다. 마융 자기의견이에요, 이거는. 북신은 양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했으니 마설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양에는 이제 그 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의 소에 인이하야 정주운호대 줄에 소를 내면서 정강성이 줄을 내 가지고 이하에 줄을 내서 이런 소리입니다. 이하 줄을 끌어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하 소는 줄의 소는 다른 사람이 낼 거고 그 줄을 내면서 정이 주는 것을 갖다가 끌어와서 이런 소리겠습니다. 요 말하기를 천황 북신 요백보는 요거 이제 한 가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천황 북신 요백보라는 것은 시 천황 상제의 호야하니 이것은 이제 천황 상제의 호다 이렇게 했는데 이하에 제 북극어 성명하니 이하에서는 별 이름이 있는 편에다가 북극을 실었으니 이런 소리입니다. 요 즉자는 그러니까 이제 말리리자 의미로 썼겠습니다. 부득이 천재지호라. 천재호가 그러니까 뭐 천재 하늘에 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겠습니다. 하느님이 호가 부득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뭐 아까 했고요. 그 노는 정의에서요. 이거 뭐 다 할 수 없겠고요. 뭐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주입니다. 그 주자의 집주예요. 북극시는 북극이니 천지 추야요. 북시는 북극을 말하니 하늘의 지들이고 거기소는 부동야요. 거기소라는 말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공은 향야니 공은 향한다는 뜻이지 중성 사면 선요의 귀향지야라. 요 원자 밑으로 이것을 말했다 이런 뜻이고요. 뭇 별들이 사면에서 선요 요 다 돈다는 뜻입니다. 돌면서 사실은 향지 귀지예요. 귀지 향지고 향지 귀지인데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향한다 요거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곳을 향하고 요 진짜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곳으로 귀의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논어 집주에 있는 거고요. 주자에 위정 이덕이면 즉 무의 천하 귀지하리니 기상여차라. 덕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면 요 다스릴 위자라고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면하면 요 직자가 처리된 것이고요. 자기 하는 일이 없더라도 천하가 그러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귀회할 것이니 그 형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역시 논어 집주에 있는 내용이고요. 정자왈 위정 이덕 연후에 무이라.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으로서 국정을 다스린 연후에 무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가 아까 무슨 논어 집석이라든지 논어 정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어렵지만 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글이 상당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뭐 사이버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위정자가 동하지 않아도 교화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믿고, 요 뒤에 지금 뒷장에 믿을 신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통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데는 너무나 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각종 경전에서 여기 어떤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들어대 주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해 보겠습니다. 범씨가 말하기를 위정이덕이면 부동이 화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이버상에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무엇 하고 무엇 하야 이렇게 지금 뒷장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제 위정이덕이면 부동이 화하야 불언이 신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덕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면, 동하지 않는다가 아까 그분은 그렇게 말했는데 뭘 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고무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교화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언이 뒷자가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신자는 여기에 지금 이 장 넘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여실함 권학편에서 뽑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자를 설명하려고 요걸 가져온 겁니다. 승인은 생어 지락하나니, 승인은 힘쓸 질자로 썼습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데에서 나오니 불지락이 능히 괴사 명인자 미지상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능히 괴사는 이제 훌륭한 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는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훌륭한 선비나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일찍이 있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신자를 지금 고유가 줄을 냈거든요. 유실함을. 고유가 줄을 내면서 신은 종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자를 지금 그렇게 푸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전부터 이 덕이 있는 사람이 해온 행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따르기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앞서서 실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새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 청소년들이 모두 그냥 그 몸짓을 흉내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좋은 것은 따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를 종자로 보는 게 요 신자를 좋다고 봅니다. 여기도 아까 그분 강의로는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뭐 함이 없이 이루어져서 지키는 것이 지극히 간략하면서도 능히 번거로움을 제어하고 처하는 것이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능히 동함을 제어하고 힘쓰는 것이 지극히 적으면서도 능히 많은 사람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그렇게 강의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논어 유령공 편에서 지금 끌어온 겁니다. 함이 없다, 이것은 무위로서 다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무위치자 기순야여신저 부하이제리시오 공기 정남면이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하는 일이 없이 다스리는 사람은 아마도 순일 것이다, 순임금일 것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저분이 무엇을 했겠는가? 공기, 몸기자는 자기죠. 자신의 자세를 공손히 하고 정남면, 남면을 바로 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면한다는 얘기는 임금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향남주의라고 해서 높은 사람은 이렇게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요 정남면이라는 말은 임금 노릇을 똑바로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위치자는 성인 적성하야, 승인이 덕이 성대해서 백성들은 교화되었으니 부대기 유소 자귀하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자귀하는 바가 있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독칭순자는 유독 순임금을 일컬은 것은 요지후하야 하고 요의 뒤를 이었고, 이을 숫자입니다. 우득 득인하야 이임 중직이라. 또 사람을 얻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서, 그런 뜻입니다. 요 맡기림자고요, 여러 직분을 그 얻은 올바른 사람들한테 맡겼다, 그런 말입니다. 고우불견 기유의지 적해라. 그러므로 더욱 유의한 자취를 불견,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 무의를 요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올바른 사람을 얻어서 맡겼으니까 요 무의로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소수자 지간이 능 어번하며, 여기는요,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예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게 간단하죠. 이렇게 예 한 가지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넓힌다고 하면 인의 예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번다는 많은 일들을 제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역 개사전에는요, 황제와 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황제나 요임금이나 순임금 다 훌륭한 임금들이죠. 조정에서 의상만 드리고 있었는데 천하가 그대로 잘 다스려졌다, 이런 소리겠습니다. 또 중용에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덕공이 천하평이라. 그러니까 공경을 덕실히 지키고 있었는데 천하가 요 평자도 다스릴 평자를 쓰였습니다. 잘 다스려졌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소처자 지정이 능 제동하며 요것은 서경 대우무편. 그런데 워낙 글이 길어가지고 그걸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 그냥 이야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임금이 이 우임금을 보내가지고 삼묘족을 정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이게 복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서 우임금이 가서 이제 무위를 떨쳤는데 그렇게 시위를 했지만은 이 삼묘족이 한 달 동안이나 버티고 말하자면 이제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가지고 7순 동안, 그러니까 70일 동안 이 적을 잡고 춤을 추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일 만에 와서 말하자면 이제 삼묘족들이 이제 와서 항복을 해버렸다. 이런 글이 이 서경 대웅호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런 거에 딱 맞는 글귀라고 생각을 해요. 대처한 것이 지극히 고요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아까 그 우임금처럼 돌아와서 덕을 닦고 이렇게 지극히 고요하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준동하는 것들을 제어했습니까? 이게 제압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무자 지과의 능 복중이라. 힘쓰는 바가 지극히 적은데도 요 중자는 여러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복종시켰다 이런 소리고요. 이게 다시 논어 집석에서 나와 있는 글인데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조금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무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논어 정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소에서부터는 이제 지금 안 한 거고요. 아까 거기 소는 안 나와 있었어요. 논어 정의에는 소에 인춘추설 하야 운 북자는 고야요 극자는 장야니 언 태극지성 고고 심장이라. 소에 이르기를 그랬는데 소는 이제 그 서언이라는 사람이 소를 썼어요. 공양전 소를 쓰면서 춘추서를 인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춘추 원명포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실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춘추 원명포는 이제 한나라 전한과 후한 시대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하고 정확하지가 않는데 자관 그렇습니다. 북극할 때 북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높다는 뜻이고 극이라는 것은 깊이 감췄다는 뜻이니 요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태극성은 높이 있고 깊이 감춰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명 북극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북극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이겠고요. 진해전이 요 사람 이름입니다. 올해 통고에 올해 통고는 이제 책 이름이고요. 북극은 천지 지중이니 북극은 하늘이 지극히 한가운데니 그런 소리겠습니다. 위지신자는 신이라고 일컬은 것은 무성이 유기위하라. 별은 없고 그 자리는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고요. 북극은 정상대 이 남극이니 북극이 서로 정상대가 반대편이 그런 소리입니다. 남극이 되니 이극지 중경을
고금 개위지 적도라. 두 국의 중간 괭이, 말하자면 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벨트로 이렇게 둥그렇게 한 그 끈을 갖다가 벨트,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것을 적도라고 했다. 이런 뜻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다 못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뭐, 간단하게, 북경대학교 교수를 지낸 양백준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논어 주석서를 하나 냈는데, 그분이 이제 논어 역주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자 소설적 북시는 불시치 천구 북극이요. 이시지 북극성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북시는 그 천구의 북극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북극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분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뭐 보이지도 않는 곳을 갖다가 빙 둘러싸서 뭐 공경하고 있다. 이게 사실 말 안 되지 않습니까? 북극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북극성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